지금 이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같은 뉴스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내려가는 거 맞지?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학자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반이 넘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경제학자의 75%가 앞으로 1년 안에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고 답했습니다. 20% 하락, 퇴직연금과 주식 계좌를 합쳐 1억 원을 투자 중이라면 8천만 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이 그 정도 수준의 위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은 워시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 연준 이야기를 중심으로 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과 노후 준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금리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더 큰 흐름입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이번 주 이틀 일정의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의장 케빈 워시 체제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3.50%에서 3.75% 사이에서 동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심은 동결 여부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은 3.8%입니다. 연준이 목표로 삼는 2%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유가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단순히 주유비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만드는데도, 물건을 옮기는데도 모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유가가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고, 생산비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물가 전체가 오르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양해각서가 맺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미 형성된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가가 조금 내렸다고 해서 바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가라는 것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내려오는 속도는 훨씬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56세 김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사례입니다.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고 퇴직연금 일부는 미국 ETF에 투자했습니다. 최근 계좌를 열어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AI 관련 종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이 불안감은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 구조가 그 불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가가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낮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제가 너무 뜨겁고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라면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는 쪽을 선택합니다. 과속하는 자동차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가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비교적 안정돼 있고 경제 성장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려야 할 이유가 지금 당장은 크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학자 조사에서 과반이 연말까지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3월 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연말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다는 시각은 시장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SMBC 미주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보르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는 경제 상황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시장은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연준이 보는 화면은 물가이고 그 물가는 아직 목표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뉴스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겠구나. 맞습니다. 그 연결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금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AI 혁명에 대한 기대를 한껏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과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항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가가 그 기대를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반영해 버리면 현실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주가는 급격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 61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역시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근 미국 기술주 ETF 수익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AI 시대니까 더 오를 거야. 반도체는 무조건이야. 박 씨도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질문도 듭니다. 지금 내 계좌가 오른 것은 기업 실적 때문일까? 아니면 기대 때문일까? 이 질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는 향후 1년 안에 S&P 500이 20% 이상 조정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고 답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로버트 바버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위험 자산 시장은 지난 50년 중 가장 과열된 상태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UC 샌디에이고의 앨런 티머만 교수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했고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을 때 그 업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반응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순간은 대부분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만 기대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 방향을 맞추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동성이 커져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려는 것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의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이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번 FOMC는 단순한 금리 회의가 아닙니다. 새 의장 케빈 워시의 첫 시험대이고 시장이 믿고 있는 시나리오가 계속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금리가 오를지 동결될지 내년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금리 인하만 기다리던 시기보다 훨씬 복잡한 환경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물가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고, AI 열풍이 있고, 그 위에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증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 하나를 맞히려는 노력보다 그 숫자가 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도, 은퇴를 준비하는 분에게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인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감이라고 보십니까? 과거 투자나 자산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FOMC 이후 미국 금리 방향이 한국 부동산과 국내 반도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